안녕하세요. 정수론을 맡게 된 김상도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정수론을 처음 강의를 신청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증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아마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강의를 보시면 정리들, 그다음에 정리의 어떤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들을 최대한 어떤 예제를 많이 써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순서들을 잘 익혀가시면 조금 더 재밌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수론이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정수 중에서 양의 정수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숫자들 있죠. 이런 숫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어떤 특징들,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에요. 이 세계에 우리가 원론이 써져 있다고 하거든요. 원론. 이 세계에 써져 있는 원론의 약 8권하고 9권 정도 중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소수가 몇 개나 있을까?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에 대한 개념을 할 거거든요. 최대 공약수가 뭐냐면 쉬워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최대잖아요. 요 공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공통된 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걔를 찾는 방법을 할까요? 약수니까 비교 대상이 두 개가 있겠죠. 어떤 숫자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가 이렇게 겸비되어 있는데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약수들을 이제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 적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가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거.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 거죠? 조금 더 획기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만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금 더 숫자가 큰 것들. 이런 건 숫자가 작아서 좋아요. 우리가 약수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약수를 구하려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일일이 다 넣어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벌써 8세기, 9세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마 원론에서 처음 소개되어 있는데 쌤이 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 그 원론에서 나와 있는 어떤 아이템, 생각들 그걸 그대로 갖다가 넣어가지고 좀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완전수 같은 개념도 써요. 완전수는 뭐냐면요. 그거예요. 약수들 있잖아요. 약수들의 합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 이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요거면 얘네 다시 더하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얘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완전수라고 불러요. 완전수. 초과수, 과잉수 뭐 이런 것들, 부족수 이런 개념들도 다루게 돼요. 정수론에서 다루게 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소재예요. 소재. 그런 소재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쌤이 이제 수업을 딱 준비해보고 해보면 주로 하는 정수론을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던지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 질문에 대한 것들 몇 가지 한번 선생님이 준비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수가 뭐냐면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개수로 카운팅을 하면 몇 개나 있을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적어볼게요. 특징을 이렇게 적어보면 처음에는 이 간격이 생각보다도 되게 좁게 촘촘히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직관적으로.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수와 그 다음 수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멀다는 것? 정확한 이론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만 같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없을까? 있으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이런 가정을 갖잖아요. 그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도 가졌어요. 옛날 사람들도 이미 그런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실은 정답은 무한계 있어요. 이게 이제 강의를 중간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생각보다 이런 정수론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저런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아무튼 그런 소수의 무한성에 대한 건데 역시 여기 또 뒤로법으로 유한계 있다고 가정해보자. 모순이 나오는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떤 정리나 생각들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래요. 소수가 무한계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4k 플러스 1이란 모양과 4k 플러스 3이라는 모양이 있는데 왜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소수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2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떤 숫자죠? 홀수잖아요. 홀수를 만들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모양의 소수는 몇 개나 있을까? 도대체 이런 모양은 몇 개나 있을까? 또 이런 의문도 갖게 되죠. 얘가 무한계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무한계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무한계라고 해서 얘가 동시에 같이 무한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얘도 무한계 있는데 이거 증명하는 방법, 요거 증명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영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강의를 전체적으로 쭉 들어보면 뭐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강의를 들어보면서 그 정답을 하나씩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또 어떤 걸 쌤이 좀 이야기를 할 거냐면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지 않나요? 쌍둥이 소수. 쌍둥이 그러면 같이 뭔가 이렇게 딱 되는 것들이잖아요. 소수가 이런 소수를 한번 선생님 적어볼게요. 그 중에 이런 애들을 박스 쳐 있는 얘네들을 더 써야 뭔가 의미를 더 알 수 있겠네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보시나요? 이런 걸 쌍둥이 소수라고 불러요. 소수니까 0곱하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0곱하 있다면 하나가 홀수면 하나는 짝수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짝수는 합성성 무조건 안 돼요. 이 배수는 소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래서 0곱하 있을 수 없고 두 칸을 건너뛰어야 돼요. 그 사이에는 무조건 두 칸이 건너뛰어져 있어요. 이렇게가 쌍둥이 소수, 이렇게 얘랑 이렇게 짝꿍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두 칸 건너뛰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어떤 건 P라는 소수가 있으면 P 플러스 1은 소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그거니까 홀수니까 얘 더하면 짝수로 바뀌어서 짝수는 2의 배수니까 합성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 이런 모양으로 되거든요. 이게 이제 0곱하 있는 수라고 할 수 있어요. 소수 관점에서 생각하자면요. 이거 몇 개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죠. 그래요. 이건 아직 물음표예요. 유한계 있다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요 소수 이야기할 때 처음에 소수가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좁게 있다가 나중에 점점 간격이 멀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유한계에 있는지 무한계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 물음표예요. 아직 물음표. 지금까지 해결해내지 못한 어떤 과제 중 하나예요. 전 세계에 던져져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미해결 문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스러운 시간에 한번 해볼 거예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그래서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수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강의는 한 학기 정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어요. 아마 정수로는 한 학기 듣는 그런 대학교도 있을 거고 두 학기를 하는 데도 있을 텐데 아마 3학점 정도쯤에 선생님이 생각에는 3학점 정도쯤에 아마 한 학기 정도 듣는 학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소재에 맞춰서 내용들을 좀 다뤘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먼저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첫 번째 챕터가 정수의 기본 개념들을 쭉 다룰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수의 정렬성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수가 순서가 있다, 나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양의 정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양수에서 다시 말해서 자연수에서 선택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수학적 기답법 이런 이야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이야기를 간략하게 또 증명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어떤 정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다뤄볼 거고 나눗셈 정리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할 거예요. 나눗셈 정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이런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를 뭘로 해볼까요? 5로 하면 이렇게 되고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잖아. 이런 2하고 5가 유일하게 딱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 거예요. 정수론이 생각보다 이런 아이템들 많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0으로 되면 10 같은 경우는 0으로 되면 이거와 이거 사이의 관계를 약수, 얘는 뭐 약수, 얘는 배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로 어떤 스토리가 같이 이어져가는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다뤄볼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담글 거냐면 우리가 이미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약수와 어떤 배수의 개념들을 좀 다룰 거예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쓰는 약수의 수는 초등학교 때 썼던 약수의 수는 어떤 숫자의 대상으로 하잖아요. 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뤄볼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선생님이 유클리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을 다루는 것 중에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그 이야기도 요쯤에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나 최대 공약수, 유클리드 호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또 어떤 것도 강의가 들어가 있냐면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선형 방정식. 1차 방정식 말하는 거예요. 선형 방정식과 어떤 최대 공약수 사이에 어떤 관계를 해서 이게 선형 방정식의 해가 부정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해가 한 개 있는지 많이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소수 개념을 쓸 건데 소수 중에서 모든 숫자가 이런 모양으로 소인수분해가 돼요. 소인수분해하는 이야기. 책에서는 표준분해라고 선생님이 쓰긴 했는데 그렇죠. 소인수분해하고 표준분해하고는 엄격히 말하면 다른 의미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 그다음 6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또 다룰 거냐면 합동식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합동식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합동이잖아요. 합동, 겹쳐지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 합동, 닮음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쓰는 합동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같은 걸 찾아내는 어떤 식.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세 자로 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생각보다 앞에 개념을 전체적으로 아울리는 어떤 개념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어떤 연관성적인 부분들을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페르마의 소정리 개념, 그래서 요거의 지수로 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개념들, 그 다음에 오일러 정리 뭐 이런 이야기들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디오판토스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차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차 부정 방정식의 해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다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2차 어떤 부정 방정식, 2차 잉여의 개념으로 마무리 강의가 마지막 어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딱 잡혀져 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물론 이게 정수로는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 되면 1학기 정도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수업 듣는 내용들하고 거의 일치하게 될 거예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일단 강의를 잘 듣고 실력을 많이 쌓고 그다음에 학교의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리가 뭐고 이런 것들이 정의를 알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의에 적혀져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 그게 1번이에요. 1번. 정의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정의의 개념들을 자기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1번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정리를 증명하는 어떤 한 줄 한 줄을 암기하지 말고 잘 이해하려고 넘어가셔야 돼요. 쌤이 막 강의 중에 아무래도 증명하는 것들이 많이 다뤄져 있는데 그 한 줄 한 줄을 이해하면서 넘어가면서 한 줄 한 줄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실력들이 이렇게 탁탁 쌓아져 갈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간단한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정리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혀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들이 이렇게 쌓아져 가게 돼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대충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쭉 다뤄봤어요. 네,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복습을 하고 앞에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하나하나 들었던 것들을 끝까지 다 들어봐야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쭉 한번 보시면 학교 수업을 듣는데 그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잘 듣고 정리마다에 가지고 있는, 정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그에 필요한 것들 잘 해결해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